네, 최저 1%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이 되면서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보금자리론 대출도 시작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쎄요, 많이들 인기 끌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건이 좋길래 이렇게 몰리나 이렇게 관심 갖는 분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 출범 이후 연 1%대 대출 금리는 처음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늦둥이라도 봐야 되나 고민할 정도인데요. 예. 지금 대출 조건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부부 가능하고요. 예. 결혼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미혼모도 가능합니다. 입양도 가능하고요.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 저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예. 시세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데 대출 금리가 최저 1.6%에서 네. 3.3%입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 예. 나는 지금 집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세 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더 매력적인데요. 연 1.1%에서 최고 3%입니다. 수도권 전세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3억 원까지 빌려주게 되는데 만일 이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신생아를 출생했다라고 하면 신생아 한 명당 예. 0.2%포인트씩 대출 금리를 깎아주게 되는데요. 3명 낳으면 0.6%포인트 인하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신생아 대출의 경우에는 어제 예. 첫날 이제 대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는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주택 매매보다는 1주택자 갈아타기 그리고 전세 대출 이용하셨던 분들이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이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집이 큰 집이 필요한데 이렇게 면적 제한을 두면은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지적도 그러니까요. 나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매달 신생아가 2만 명이 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굉장히 적은데 조건은 상당히 좀 까다롭다. 물론 초기 반응은 폭발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출산율까지 끌어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주택 가격 제한이 있고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다 연소득 조건 동시에 부합해야만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지금 아이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국민 면적 85제곱미터 이상도 살고 싶은데 이걸 이하만 가능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산 장려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는 매력적인데 조건들이 까다롭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부터 보금자리론 신청도 시작이 되죠. 지난해 공급된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선보였던 특례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네. 소득 제한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로 빌릴 수 있어서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는 이제 지적이 따라서 폐지가 됐는데 오늘부터는 정책 모기지 상품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근데 조건은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만 빌려주고요. 대출 금리도 기본 4.2에서 4.5%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와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대출금리 우대를 받아서 3%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약 40조 원의 정책 대출 자금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사실은 이 신생아 대출은 9억 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럼 서울 시내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이 밀집된 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도강, 노원도봉 강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의 이제 매수 심리가 과연 살아날 거냐? 신생아 대출이 27조 원, 보금자리론이 최대 15조 원, 예. 합치면 한 40조 원 남짓인데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한 10에서 20%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끌족이 모여들었던 노도강은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예. 투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6억, 9억짜리 아파트가 1억 떨어지니까 2억 하락하는 아파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 매매가 급락에 의해서 경매 물건까지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리 이 정책자금 대출을 문호를 넓혀 개방해 준다 하더라도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언발의 오줌육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정책금융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경기 좀 살려볼까 풀어줬더니 오히려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신생아 대출과 보금자리론도 비슷한 규모의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이 그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지난해 한 예. 2배 가까이 좀 가계대출 폭을 증가시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변동금리 대출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